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내일 모레 곧 이제 5월 31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였죠.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하겠다. 내년 이번 올해 5월 31일까지 뭘 못하면 하겠다. 그런 얘기를 약속한 게 있답니다. 한번 좀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우리의 손길이 닿은 모든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이것이 우리의 서명.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자, 저긴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몇 가지 약속이 있죠. 2017년 5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 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1년치 세비를 국가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불 문제, 일자리 규제 개혁, 청년 독립, 자유학기제, 또 임신에서 입학까지 엄마 일과 자립을 돕는 마더센터 건립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세비를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예. 공약 이행률이 뭐 한 30-40%라도 갔다 하면 네. 그래도 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는데 다 안 됐구나. 상대가 있어서 그런가 이해라도 하겠지만 네. 공약 이행률이 제로라고 하면 이건 네. 내놔야 되고요. 또 그분들 몇 면을 보니까 1억 내놓는다고 생계가 곤란해지고 없을 것 같아요. 다 부자들입니까? 내놔야 되고 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네. 국민 앞에 저 광고를 다시 제작해서 우리는 전부 약속을 어긴 사람입니다. 네. 다음 대선에는 우리를 다음 총선에는 네. 낙선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네, 그거 한 말 없는 겁니다. 네. 아니죠, 소장님. 왜 낙선시켜 주십시오라고 국민을 귀찮게 해요, 유권자를. 스스로 배지를 던지고. 아니, 저 광고를 네네. 했으니까. 그렇죠. 할 불출마를 만큼 하던가. 똑같은 시간으로 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던가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기 좀 심각합니다. 저때로 돌아가 보면 왜 저랬 네. 날 보시면 지금 박근혜 정부 후반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인데 총선에서 졌어요. 과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뭔가 호소를 해서 지금 총선에서 패한 것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고 내년으로 다가와 있는 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김무성 전 대표 이름을 사인하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네. 그냥 내보냈습니다. 이거 총선 전에 한 거 아니에요? 네, 총선 전에. 네. 총선을 네, 위한 작년 4월 약속이죠. 총선 전에. 과반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1년이 이제 도래한 것이고, 근데 결과는 이제 저때 여소야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이 정권 교체가 돼서 여소야대인데, 근데 저때는 탄핵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저 이후부터 이제 여름 지나고 9월부터 이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급박하게 이제 탄핵의 물결로 휩쓸려 간 건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엔 변명의 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정치적인 격변은 의미 없다. 정치인의 약속은 항상 유권자인 국민들에게는 유효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여소야대가 됐고 조금 전에 우리가 공수가 바뀌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분들은 꼭 뭐 이 세비를 1년을 다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네. 약속에 준하는 무언가는 반드시 표현할 필요는 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국민들의 사과하고 거기에 국민들이 또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겪고 나서야 네. 정치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요. 저때 참여한 의원이 지금 27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사실은 당대표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개로 쪼개진 당시에 새누리당의 소속 의원들은 모두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31억이라는 말은 여기에 참여한 27명 의원으로 카운트했을 경우고 사실 저 당시에 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세 자릿수입니다. 100명이 넘는 수지만 저 때도 이제 적지 않은 수였기 때문에 이분들 각각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혹시 해명을 들으면, 네. 아이, 그건 뭐, 거기 선거 때 한 얘기지, 뭐, 그걸 꼭
지금 지키라는데 말이 되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둘 다한테 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인의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어떤 형태로는 유권자들을 향해서 광고를 통해서든 발언을 통해서든 다 기록에 남잖아요. 요즘. 기록에 남는데 저런 약속을 하는 것도 그래서 약속에 신중을 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해요. 정치인들이 저렇게 남발하듯이 뭔가 공수표 던지듯이 그때 당시에 일만 모면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 모습을 저는 이런 위기상을 넘어서는 방법은 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요? 차라리 세비를 1년치를 납부해버리면 네. 더 이상 공격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약속 안 지켰으니까 약속 드린 대로 저희가 세비 납부하겠습니다. 아니 황수아님 말씀하셨던 저분들 뭐 1년치 세비 없다고 해서 생활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내서 가불관계 해결 안 됐으니까 청년 일자리 만드는데 이거 돈 써주세요. 네. 그러면서 국가에 헌납하면 그게 차라리 박수 받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째는 정치인들은 약속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건 첫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이 그 논란에서부터 본인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분들에게만 이제 공약한 거 다 지켜라 이렇게 한 것도 야박한 것도 같고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 나왔던 광고 자체를 법적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조에서는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약속은 아니다라는 게 물론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예. 변호사들의 이제 공통된 시각인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정치인이 한 어떤 약속은 정말로 생명처럼 위중하게 지키는 어떤 그런 풍토가 좀 정착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이 얼마나 총선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총선의 어떤 그 홍보나 이런 거를 준비했던 쪽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각오를 보여줌으로써 네.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이 부분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와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행된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돈 뭐 한 1억 넘는 돈을 지금 안 받는 거죠. 이제 도로 내놔야 기부하겠다 그런 기부해야 얘기죠. 되는 예.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예.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재미난 건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모 언론사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의원들 몇 분하고 접촉을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랬더니 그분들 대답이 당시에 이것이 지도부에서 이끌어 나가면서 거의 이름을 올린 상황인데라고 네. 하면서 이제 말꼬리를 좀 흐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약속된 금액을 뭐 기부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치적 하나의 해법이 내지는 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는데요. 깨끗하게 사과를 하셔야죠. 여기에 이름을 거명하셨던 분들은 정말로 약속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네. 진솔한 사과는 어떠한 방법이 되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참에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 게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인사 문제도 선거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강조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공약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공약은 빌공짜 공약이다. 늘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죠. 얘기했는데 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얘기해요. 공약대로 하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 공약은 잊어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 공약과 사이에 실제 현실과 다르다 이런 문제. 저는 지금 당시 새누리당에서 이 언약을 네. 국민들에게 광고 형태로 한 분들은 분명히 어떤 말을 차용할 거냐면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을 차용할 거예요. 네. 자, 새 정부를 봐라. 비서실장이 사과인 듯한 뭐 사과 아닌 양해를 구하면서 예. 결국은 선거 캠페인과 이 정부의 국정은 좀 차이가 있다. 현실과 이제 이상의 차이를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 말에 빗대면 똑같다. 아까 최 교수님이 짚은 대로 네.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태도가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는 자 그대로 이행은 못할 수 있지만 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소통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과라도 표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돈 1억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 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유권자, 주민들에게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요즘엔 또 원격 소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과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거고요. 민원을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을 못 나눌 수 있는 매체가 없어서라는 핑계는 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고 네. 공식적인 사과였으면 좋겠고 유권자들의 입장을 들어서 그럼 꼭 1억이라는 것이 아니어도 아니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이라도 어디에 기부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최소한의 면피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무조건 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못 지켰다.
지금 뭐 저 여당도 안 지킨다고 얘기를 하니 야당도 못 지키겠다. 이것은 비생산적인 정치로 유권자들에게 혐오를 일으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얘기도 들으면서 정치인들의 공약과 현실에 적응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도 어떤 분이요. 선거 때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과장되게 홍보해서 했다고 자신의 그 선거 공약에 이제 넣었다가 네네.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박탈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네네. 과거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실행되었던 일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고요. 예. 공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부분인데 하겠다는 약속이죠.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되자 말자 또 안 그러면 임기 중에 대부분을 뭐 20, 30%도 안 되고 지금 뭐 공약 이행률이 한 30%도 안 될 거예요. 네네. 역대 대통령들요. 그렇게 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요. 법적으로는 그것이 처벌을 안 받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그 5대 결격 사유도 공약집에 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적폐 청산에 대해서 기치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적폐는 누군가는 한번 먼저 끊어야 적폐가 끊길 것이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중에서 이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해서 네. 또 지금 현재 이 청문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쯤 되면 지금 이 5대 결격 사유에 대한 공약을 못 지킨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면서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자신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네. 지금부터 정치인의 공약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부분은 처벌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책임을 지는 부분을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만들도록 하자면서 네네. 국회를 보고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정치인의 이런 부분이 처벌이 안 되는 이유는요.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가장 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만드는 부분이죠. 이건 대국민의 일종의 사기극일 수 있는 거죠. 예, 하여간 뭐 이제 이걸 사실 여러 가지 보면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일반인들도 그렇고 약속 어떤 것도 정말 신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자유한국당 얘기를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홍준표 전 대선 후보입니다. SNS 정치 뭐 활발하게 했었는데요. 그동안 너무 어떤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재개하고 있습니다. 야, 군개혁 집단 지도 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일단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본인이 당권을 지금 도전할 의사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홍준표 집단 지도 체제 문제, 본인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집단 지도체제로 가면 네.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집단 지도체제를 요구하는 쪽이나 선호하는 쪽은 친박이에요. 친박이 현재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국민적 엄청난 반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친박을 전면에 내세워서 대표로 앉히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친박이 당권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뒤에 숨어서 친박의 실세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 방법이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대표한테 권한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모든 걸 합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전면에 나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친박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단 지도 체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홍준표 지금 지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권을 잡고 당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집단 지도 체제 한 명의 최고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친박의 세에 눌려서 전혀 활동을 못 하게 돼요. 네.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홍계가 생겼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내에 그렇게 세력이 없어요. 조직이 네.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대표가 돼서 정치적으로 입지를 강화시키고 본인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선호되는 지도 체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이 당권을 도전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예. 친박 입장에서는 홍준표 전 후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친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집단 지도 체제라는 체제로 가서 친박이 예.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당을 실제적으로 장악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두 양측의 대결의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진보든 보수든 또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건강한 여당도 있는 건데 저렇게 되면 또 뭐 전당대회에서 뭔가 또 힘겨루기 때문에 제대로 뭐 추스리기도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선 패배 이후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사실
보수를 아끼는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실망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7월 3일 뭐 전당대회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친박과 친박이 아닌 개파와의 어떤 이런 식의 그 물밑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도 체제와 관련돼가지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불꽃 튀는 지금 아마 어떤 갈등을 예.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국가의 발전은 양날개 건져놨을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하나의 날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이것이 진보 정권에게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을 찾아서 건강한 보수가 다시 탄생함으로써 국가를 발전하는 데 기여해줬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홍 전 후보는 예전에 당대표만 했죠. 예, 그때 그러다가 이제 집단 지도체가 와해되면서 본인도 그만둬 버린 예.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런가요? 2011년 7월에 당 대표가 되었는데요. 네. 그 직후에 오세훈 시장이 좀 엉뚱하게 무료급식 문제를 가지고 이 시장직을 걸었죠. 시장직을 걸고 투표를 했다가 그게 이제 무산되니까 네. 그 뒤에 이제 디도스 사건이 터지고 하면서 친박의 최고위원 전부가 사실상 자기 계열 최고위원들을 다 사퇴시켜버림으로써 네네네. 지도부를 붕괴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 대표로 있다가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빠져버리니까 그 규정에 최고위원이 이 과반수 이상이 빠져버리면 네. 이 지도 체제가 붕괴되는 걸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보다도 더 여기에 밀접하게 예민하게 하는 부분은 지금 친박은 누가 나서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친박이 좀 아닌 네. 좀 온건한 사람을 중도쯤을 내세우고 네. 친박이 밀어서 이제 이 일종의 대행 관리를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일 거라고 보고 또 본인은 지금 대선 후보가 됐던 시점에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어떤 전당대회에서 곧바로 당을 장악해서 예. 또 당을 이 카리스마 있게 장악을 하다가 또 대선으로 한번 가보자. 이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에서 친박이 자신을 겨냥을 해서 아마 이런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의 방점이죠. 예. 그래서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저렇게 다시 공격을 하겠죠. 예, 자, 자유한국당도 빨리 체제를 정비해서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갖춰주길 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유의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혹시 해명을 들으면, 아이, 그건 뭐, 거기 선거 때 한 얘기지, 뭐, 그걸 꼭 지금 지키라는데 말이 되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둘 다한테 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인의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어떤 형태로는 유권자들을 향해서 광고를 통해서든 발언을 통해서든 다 기록에 남잖아요. 요즘. 기록에 남는데 저런 약속을 하는 것도 그래서 약속에 신중을 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해요. 정치인들이 저렇게 남발하듯이 뭔가 공수표 던지듯이 그때 당시에 일만 모면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 모습을 저는 이런 위기상을 넘어서는 방법은 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요? 차라리 세비를 1년치를 납부해버리면 네. 더 이상 공격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약속 안 지켰으니까 약속 드린 대로 저희가 세비 납부하겠습니다. 아니 황수아님 말씀하셨던 저분들 뭐 1년치 세비 없다고 해서 생활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내서 가불관계 해결 안 됐으니까 청년 일자리 만드는데 이거 돈 써주세요. 네. 그러면서 국가에 헌납하면 그게 차라리 박수 받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째는 정치인들은 약속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건 첫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이 그 논란에서부터 본인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분들에게만 이제 공약한 거 다 지켜라 이렇게 한 것도 야박한 것도 같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런 글쎄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 나왔던 광고 자체를 법적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예. 자,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세비를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예. 공약 이행률이 뭐 한 30-40%라도 갔다 하면 네. 그래도 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는데 다 안 됐구나. 상대가 있어서 그런가 이해라도 하겠지만 네. 공약 이행률이 제로라고 하면 이건 네. 내놔야 되고요. 또 그분들 몇 면을 보니까 1억 내놓는다고 생계가 곤란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분들인지 다 그래서 부자들입니까? 내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네. 국민 앞에 저 광고를 다시 제작해서 우리는 전부 약속을 어긴 사람입니다. 네. 다음 대선에는 우리를 다음 총선에는 네. 낙선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그거 한 말 없는 겁니다. 네.
아니죠, 소장님. 왜 낙선시켜 주십시오라고 국민을 귀찮게 해요, 유권자를. 스스로 배지를 던지고. 아니, 저 광고를 네네. 했으니까. 그렇죠. 할 만큼 불출마를 똑같은 하던가. 시간으로 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던가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기 좀 심각합니다. 저 때로 돌아가 보면 왜 저랬날 네. 보시면 지금 박근혜 정부 후반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인데 총선에서 졌어요. 과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뭔가 호소를 해서 지금 총선에서 패한 것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고 내년으로 다가와 있는 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김무성 전 대표 이름을 사인하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네. 그냥 내보냈습니다. 이거 총선 전에 한 거 아니에요? 네, 총선 전에 총선을 네, 위한 작년 4월 약속이죠. 총선 전에. 과반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1년이 이제 도래한 것이고, 근데 결과는 이제 저 때 여소야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이 정권 교체가 돼서 여소야대인데, 근데 저 때는 탄핵을 상상도 못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저 이후부터 이제 여름 지나고 9월부터 이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급박하게 이제 탄핵의 물결로 휩쓸려 간 건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엔 변명의 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정치적인 격변은 의미 없다. 정치인의 약속은 항상 유권자인 국민들에게는 유효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여소야대가 됐고 조금 전에 우리가 공수가 바뀌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분들은 꼭 뭐 이 세비를 1년을 다 이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네. 약속에 준하는 무언가는 반드시 표현할 필요는 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국민들의 사과하고 거기에 국민들이 또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겪고 나서야 네. 정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요. 저 때 참여한 의원이 지금 27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사실은 당대표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개로 쪼개진 당시에 새누리당의 소속 의원들은 모두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31억이라는 말은 여기에 참여한 27명 의원으로 카운트했을 경우고 사실 저 당시에 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세 자릿수입니다. 100명이 넘는 수지만 저 때도 이제 적지 않은 수였기 때문에 이분들 각각 이 약속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월 31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였죠.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하겠다. 내년 이번 올해 5월 31일까지 뭘 못하면 하겠다. 그런 얘기를 약속한 게 있답니다. 한번 좀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우리의 손길이 닿은 모든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이것이 우리의 서명.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자, 저긴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몇 가지 약속이 있죠. 2017년 5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1년치 세비를 국가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불 문제, 일자리 규제 개혁, 청년 독립, 자유학기제, 또 임신에서 입학까지 엄마 일과 자립을 돕는 마더센터 건립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법조에서는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약속은 아니다라는 게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예. 변호사들의 이제 공통된 시각인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정치인이 한 어떤 약속은 정말로 생명처럼 위중하게 지키는 어떤 그런 풍토가 좀 정착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이 얼마나 총선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총선의 어떤 그 홍보나 이런 거를 준비했던 쪽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각오를 보여줌으로써 네.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이 부분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와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행된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돈 뭐 한 1억 넘는 돈을 지금 안 받는 거죠. 이제 도로 기부하겠다 그런 기부해야 얘기죠. 되는 예.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예.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재미난 건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모 언론사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의원들 몇 분하고 접촉을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랬더니 그분들 대답이 당시에 이것이 지도부에서 이끌어 나가면서 거의 이름을 올린 상황인데라고 네. 하면서 이제 말꼬리를 좀 흐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약속된 금액을 기부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치적 하나의 해법이 내지는 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는데요. 깨끗하게 사과를 하셔야죠. 여기에 이름을 거명하셨던 분들은 정말로 약속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